안녕하세요, 배마입니다. 첫 영상을 되게 늦게 올렸죠?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 채널에 언제 첫 영상을 올리려고 했냐면 제 주식 계좌 수익이 양전이 된다면. 근데 지금 제 영상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드디어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4달 만에 수익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이 채널이 나름 주식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을 가끔은 할 채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계좌가 장대 음봉이면 어떡해. 맨날 내 페이지에서처럼 놀림만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암튼 제가 지금 첫 영상을 뭘 올릴 거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지만 일단 제가 어떻게 주식에 대해서 알게 됐고 어떻게 주식을 시작했고 그동안 어떻게 주식을 해왔는지 그런 얘기를 이번 영상에서 해보려고 해요. 차분하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코로나가 와장창 터졌던 이번 연도 3월이에요. 그 전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통 엄청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듣곤 했었죠. 주식은 도박이다, 주식하면 망한다, 관심 가지지 마라 등등등.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주식을 부정적으로 봐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도박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난가? 암튼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로또고 도박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이번 연도 3월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코스피 나스닥이 최저점을 뚫었다더라. 자세한 용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이 마구마구 들려왔어요.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럼 지금 그냥 삼성전자 이런 유명한 거 아무거나 사놓으면 나중에 2배, 3배, 4배 먹는 거 아님? 이런 생각을 했죠.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매우 맞는 말이고, 내가 왜 그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에 빤스 빼고 다 팔아서 돈을 왜 안 넣었나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주식도 잘 모르고 부정적으로만 알고 있던 저도 그렇고 제 팔로워들도 한번 사봐라, 네가 사면 망한다, 주식은 안 좋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주식 잘 모르고 제 돈으로 그런 걸 하기에는 뭔가 도박 같아서 무서웠던 저는 그렇게 3월을 지나갔어요. 시간이 지나 7월, 제가 정말 친한 몇 안 되는 친구들 중에 대학교 다닐 당시 야구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요즘 수익 짭짤하다, 머시기 거시기 이런 것들로 맛있게 먹었다, 아 달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얘들아, 왜 도박을 하는 거야, 그러다 큰일 나 하면서 구글에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를 쳐봤죠. 왜냐? 나도 궁금하니까. 3월에 그 씹창난 주가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짭짤하다는 걸까 하고 보니까 와, 무슨 떨어지질 않았어. 코스피 지수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 거야. 아니 씨팔, 나도 넣을걸. 나는 왜 3월에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하고도 돈을 안 넣었나 갑자기 후회가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타자 싶은 마음에 삼성증권을 통해서 가장 처음 증권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거든요. 근데 찾아가고 이럴 필요가 없이 신분증 인증 이런 것만 하니까 엄청 빠르게 계좌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막 상상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되더군요. 근데 아무리 이런 마인드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어도 제가 애초에 너무 쫄보잖아요.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신풍제약 막 이런 건 못 사겠는 거야. 몇몇 팔로워들은 지금은 액세스 바이오다, 내일 떡상 간다, 형 늦지 않았어, 테슬라 타자, 이런 애들도 많았어요. 결과론적으로는 7월에 테슬라를 샀으면 9월에 2배가 넘는 가격에 팔 수 있긴 했지만 주식을 같이 시작한 제 입장에서 테슬라, 애플 이런 차트들을 보면 하나같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타서 가라앉으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죠. 아니 코로나가 지금도 심각하게 퍼지고 있고 경제 다 망했다며. 근데 왜 이래, 주가가 왜 이래.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죠.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들 일자리를 잃고 경제가 힘든데 물가랑 집값은 끊임없이 올라서 괴리감이 너무 심한 상태.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박을 하지 않는 이상 서민이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주식, 이런 슬픈 이유들도 있고. 아무튼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어떤 주식을 얼마치 샀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또 이걸 다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2020년 7월까지만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주식을 몰랐던 그때. 일단 어느 정도 규칙은 정했어요. 1. 계잡주, 테마주는 하지 말자. 살 거면 유명한 주식을 사자. 얼마 안 가서 깨진 원칙이죠. 2. 사놓고 묵묵히 기다리자. 여러 개미 투자자의 기사들을 보면 기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매매하는 사람도 있었고
매일 미친듯이 단타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단타보다는 장투가 더 어울려 보였어요. 물론 이 원칙도 얼마 안 가서 깨졌죠. 3. 살 거면 잘 아는 걸 사자. 물론 이 원칙도 아시죠? 4. 너무 오른 건 사지 말자. 물론 가로 열고 뒤는 생략 가로 닫고. 그렇게 이것저것 보다가 정한 제 첫 주식은 CJ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라는 식품주랑 한국전력이라는 그냥 공기업이었어요. 유명한 기업들이고 잘 오르진 않지만 잘 내려가지도 않고 차트상으로 봐도 당시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 매우 저점인 것 같았어요. 주식을 방금 시작한 새끼가 뭔 차트를 보냐 싶지만 뭐 암튼 셋 다 그냥 그날 제가 본 그 가격에 바로 샀어요. CJ 프레시웨이는 15,700원에 500만원, 신세계푸드는 54,500원에 500만원, 그리고 좀 지나서 한국전력은 기억이 나는 게 딱 2만원에 200만원어치를 샀었어요. 쫄보치고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샀네. 보면 각자 차트들이 옛날에 막 엄청 비쌌는데 지금은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전고점 근처가 어디야. 전고점의 70%만 가도 이득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제 장투다. 언제 떡상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매일매일 내 삼성증권 앱을 구경하고 있는 제 자신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차트가 변하질 않아. 내 친구들이 와 이건 10% 올랐다, 맛있다, 떡상 가져와 막 이러고 있을 때 내 신세계푸드는 꾸준하게 0.1%씩 오르네. 히응히응. 기분 좋다. 히응히응. 오늘은 0.5% 떨어져서 5일 동안 올랐던 게 원래 자리로 돌아왔잖아. 와 히응히응. 딱히 큰 손실이나 수익은 안 나고 있지만 괜찮아. 히응히응. 언젠간 오르겠지. 든든하다. 히응히응. 가로 열고 속마음. 씨발 이러려면 적금 펀드하지. 가로 닫고. 못 참겠는 거야. 근데 이걸 넣은 걸 그대로 빼자니 그것도 너무 아깝고. 남들은 막 테슬라다, 애플이다, 현대차다, LG화학이다, 신풍제약이다 난리가 났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자니 이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불과 4일 뒤 거의 변하지도 않는 신세계푸드 주식을 54,000원에 26개 팔고 이 돈을 투입해서 30만원 갈 거라는 SK텔레콤을 22만 2천원에 3개 사고 LG화학을 53만 9천원에 하나 샀어요. 그리고 다음날 팔로워들이 아니 이미 그렇게 올라간 LG화학, SK텔레콤 같은 걸 왜 사냐. 자꾸 말하니까 나도 뭔가 무서워서 팔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 원하는 가격에 못 팔았고요. 여기 흔적들이 보이죠? 체결은 안 된 것들. 그리고 와 진짜 미친 새끼인 게 지에논 에너지가 떡상할 거라는 대학 친구의 말을 듣고 조금 오른 신세계푸드 주식을 20개 정도 또 판 뒤 지에논 에너지를 2,910원에 187개에 낚아챘습니다. 당시에는 계속 오르는 중이었고요. 신기하게도 4일 뒤 3,200원까지 올랐지만 욕심을 부리던 저는 팔까 말까 하다가 결국 체결을 못했고 다음날 2,840원까지 떨어진 지에논 에너지를 더 사버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LG화학을 어떻게든 팔아보려는 발버둥이 참 안쓰럽네요. 그리고 이틀 뒤 지에논을 또 삽니다. 그리고 공모나 상장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 팔로워의 솔트룩스 상장 단타를 해봐라 개꿀이다 라는 말에 당시 상장가가 25,000원이었는데 3만원에 걸어도 사지지가 않고 계속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난리가 나길래 정신 나갈 것 같아서 거래를 하나도 못하고 구경만 했었죠. 지금 이 정도 스토리가 주식을 시작한 지 2주차 주린이가 하고 있던 행동들이에요. 사실상 선물 빼고는 거의 다 한. 그리고 다음날 미치겠네. 결국 그날 제놀루션이라는 상장 주식에 대해 단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날 미친듯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나니까 나도 중간에 팔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이게 공모가가 14,000원이었거든요. 보이죠? 수많은 흔적들. 아니 28,000원까지 걸어도 안 사지는 거야. 이게 2배인데 공모가의 2배인데. 그래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다? 36,400원에 샀더니 끝도 없이 떨어져서 손 떨면서 매도 버튼 광클하다가 결국 32,000원에 10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제 주식 인생 가장 큰 첫 손해였죠. 그리고 SK텔레콤, LG화학 너무 떨어지니까 팔아버리고 가로 열고 이후 LG화학은 씹떡상했다고 한다. 가로 닫고 돈 더 투입해서 바이오리더스, 시젠, 카카오, 우기투 매수. 아니 장기 투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일주일도 못 들고 있어. 18. 정말 미친놈 같습니다. 진짜 미친놈이네요. 그리고 3일 뒤 한 팔로워의 추천으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뭐 하는지도 자세히 모르는데 대충 뭐 조선 사업할 것 같은 그런 회사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 다음날에는 예금과도 같이 든든하게 가격이 변하지 않던 신세계푸드를 또 깎아먹은 뒤 그 돈으로 3,200원에서 2,500까지 떨어져 버린 지에논 에너지랑 팔로워 추천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시젠 카카오를 추가 매수해버리고 생각보다 잘 오른 우기투를 참지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생각보다 시젠이 잘 오르길래 또 참지 못하고 팔아버려요. 7월 30일에는 8,000원에서 7,600원 선까지 떨어진 바이오리더스를 추가 매수하고요. 7월 31일에는 가격이 너무 낮은 것 같았던 대한항공을 처음으로 사봅니다. 가로 열고 이걸 지금까지 들고 있었어야 하는데 점점 가로 닫고. 이게 7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제 주식 매매예요. 대체 이 몇 주도 안 되는 시간 속에 몇 개를 사고 판 거야.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서 7월 단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제 국내 주식 수입은 마이너스 11만 8,911원. 참 많이 벌었죠. 이렇게 7월 동안 국내 주식을 정말 바쁘게 하다가 나스닥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이건 미국 쪽의 증시인데 아니 뭐 테슬라, 애플 이런 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뒤지게 잘 오른다는 거야. 내가 어느 날에 이건 너무 올랐는데 하고 안 사면 다음 주쯤에는 막 30%가 올라있다 이거지. 근데 또 제가 해외 주식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했죠. 아니 이렇게 오르면 내가 들어가서 와장창 박살나면 어디까지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역시나 제가 국내 주식에서 CJ 프레시웨이, 한국전력을 샀던 것처럼 7월 14일과 그 다음날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와장창 떨어진 델타라는 항공사 주식과 엑슨모빌이라는 정유주, 그리고 한 팔로워가 적극 추천한 이름도 참 긴, 줄여서 너구리라고 불리는 레버리지 주식을 샀어요. 이게 뭐냐면 몇몇 큰 정유주들의 주가가 오를 때마다 상승분의 3배만큼 상승하고 떨어질 때는 하락의 3배만큼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주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수익률은 달달하겠죠. 특히 이 레버리지는 레버리지 상품이 위험함을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막 옛날 가격은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야. 델타도 그렇고 엑슨도 그렇고 뭐 너구리도 그렇고. 그래서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뭐가 그렇게 미국 주식에 꽂혔는지 몰라도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유명한 배당 높은 리츠주도 샀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을 많이 주니까 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차트도 좋았고요. 그리고 다들 테슬라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들어가긴 무섭고 안 들어가긴 배 아프고 나도 저렇게 먹을 거 뭐 없을까 하다가 다들 유튜브와 뭐 인베스팅이라는 주식 사이트 토론방에서 이게 제2의 테슬라다 라고 말하는 슈레딩거라는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의외로 며칠 뒤 슈레딩거와 너구리로 꽤나 괜찮은 수익을 얻었죠. 단타하려던 건 아닌데 오르니까 매도 버튼에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이 잡주 메타에 이때부터 뭔가 꽂혀가지고 제3의 테슬라, 제4의 테슬라를 막 찾기 시작하면서 스펙주라는 상장을 위해 합병을 하는 뭐 그런 주식까지 대학 친구 추천으로 알게 돼서 스파크, 지금은 FSR, 피스커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을 샀고요. 이건 아직도 들고 있어요. HCAC라는 또 다른 전기차 주식도 샀어요. 이것도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슈레딩거, 인텔, 매수. 노던 다이너스티 미네랄스, NAK 매수. 와 진짜 이것도 할 얘기 진짜 많죠. 다음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이렇게 주식 첫 달 7월의 나스닥 수입은 33만 7,477원. 국내 주식 수입값 치면 나름 벌었죠. 수수료 빼고 환율 손해 빼고 세금 빼고 하면 그만 생각합시다. 이제 그 다음 달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너무 심하게 상세하게 말하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뭐 주식 잘하는 분들도 있고 주린 여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그런 건 정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암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이 NAK는 나를 어떻게 만들었나? 동전주는 무엇인가? 8월에는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계좌가 곱창이 났을까? 등등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뭐라는 말을 자주 쓰네요. 뭐 암튼 배봐.